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욱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특별 교부금을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8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특별 교부금 지급 금액,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했죠. 그리고 또 경기와 전북도 교육청 소속 학교장 23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33명을 중징계해라,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은 화두가 됐었는데요. 자, 이런 논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감사는 끝이 났는데 진행하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원래 감사가 그런 건데요. 질문하는 분들은 마음껏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사람은 마음껏 답변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도 마땅히 시간을 넉넉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네. 자, 교가부가 이번 그 학교폭력 관계 그 교가부는 기재를 안 했다,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이제 무더기 고발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것은 교가부 장관 뜻이고요. 또 교육감의 뜻은 따로 있는 겁니다. 현재 이조 교가부 장관이 하는 행태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장관 한 사람의 생각으로 훈령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의 행태는 국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 장관의 뜻은 교육감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합법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가요?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훈령에 집어넣고 그것을 강요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니까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에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형사 고발하겠다, 징계를 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이 법을 무시한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저는 장관은 불법을 하더라도 불법을 하지 않겠다, 반드시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수단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장관이 징계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일단 밟을 것이고 당연히 그걸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 그 도교육청 간부들이나 그리고 해당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징계 사유도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교육감님이 만약에 반대를 해도 교가부에서 독자적으로 그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징계할 수도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돼 있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교육장이나 여기 도교육청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교가부에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교육감이 그 징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감님께서 결심만 하고 계시다면 징계는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 부분하고 제 직을 걸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 가해자에게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위헌이라고 보시는 쪽이신 거죠? 네, 지금 교가부와 일부 극우 보수 언론이 쳐놓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서 그것을 대학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가해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게 교과부와 극우 보수 언론이 쳐놓은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을 하게 되면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반드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불이익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익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대학 입시 전형 자료를 내놓아라. 그러면 이 학생은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교과부 장관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본부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네. 김소환 교육감께서는 자신의 진보적 이념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다. 또 네. 가해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하냐. 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반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것이 교과부와 극우 보수 언론이 쳐놓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교육감으로서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육감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피해 학생입니다. 그 피해 학생이 입은 그 상처, 고통, 이것을 치유하는 일을 맨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을 보고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가해 학생한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학교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을 어떻게 해서 교육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일단 학교 폭력을 줄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위압적으로라도 해보자는 게 교과부의 방안 아닐까요? 학교 폭력 발생의 원인을 상당 부분은 교과부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부가 끝없이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줄 세우기 그런 교육을 강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온갖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점수 따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 정책을, 경쟁 교육을 버리지 않는 한 학교 폭력은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일삼는 아이들은 끝없이 학교 폭력을 일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제대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교육감께서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실 생각이신 거군요. 절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몇 가지 좀 전북 교육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김소환 교육감 같으신 경우에는 고발이 벌써 교과부 고발이 3번째입니다. 네.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감도 들어오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너무 강경하게 교과부에 대응하셔서 결국 이 전라북도 교육에 너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옵니다. 특히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급감했단 말이죠. 이런 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고집을 해야 되느냐,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교과부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교과부를 상대해서 순순하게 따르지 않으면 이런 특별교부금 불이익 준다. 그리고 형사 고발한다. 당해봐라, 이것이 교과부 노림수거든요. 그리고 이 교과부 노림수는 상당히 또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감 한 사람 때문에 전라북도가 불이익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 정권이 그리고 교과부가 이런 식으로 난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행위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의 먼 장래를 보고 우리 지역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항할 것은 대항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부패 공무원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수치상으로는 4년간 2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에서는 적발 건수가 적을수록 평가 점수는 높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들춰내서 징계를 하자. 제가 그걸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당분간은 적발 건수가 많아질 겁니다. 과거에는 다 감춰졌던 것이 지금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러면서 전라북도 교육가 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드러낸다. 이게 전라북도 기본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비리가 있어도 안 드러났었는데 김성환 교육감께서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드러내고 찾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적발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 과거에 전라북도 교육계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판을 쳤는지 알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는 공지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연된 부정부패, 매관매직 이것을 제 임기 동안에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 전라북도 교육계를 어떻게 밝힐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발은 많이 됐는데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처벌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사람을 해임을 시키게 되죠. 여기에서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소청이나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교과부 쪽에 올라가면 그쪽에서 또 형량을 또 내리는 겁니다. 징계양을. 이쪽에서 해임인 것을 그쪽에서 정직으로 내려버리고 이러면 저로서는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정당하게 처벌을 하지만 위에서 그게 자꾸 깎여서 감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강한 제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도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그 뜻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또 교과부에 또 징계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또 줄여준다든가 이러면 저로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성환 교육감의 의지와는 좀 다른 징계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지난 9월 17일 시국교사 선언 징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 재판은 앞으로 또 진행이 됩니까? 재판은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고발건에 대해서도 이제 기소가 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재판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재판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도 이것처럼 무죄가 된다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군요. 네, 무죄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죄 판결이 제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미루는 혐의, 직무유기 네. 혐의였죠. 예. 네, 근데 그것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13일 날 전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재판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시려면? 참 다행인 것이 제 전공이 법학이라는 겁니다. 어제 네,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글쎄요. 이게 만약에 전공이 다른 것이었다면 상당히 피곤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탄핵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 탄핵을 현행 어떻게 보면은 글쎄 표현이 적당하진 않습니다만은 지휘 계열상으로는 아래에 있는 분이 윗분을 탄핵하겠다. 어떤 면에서 이게 과연 정당하냐, 옳으냐라는 논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그 장관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관의 자리는 대통령 한 사람은 신임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전라북도민 모든 분의 신임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장관은 대통령이 언제라도 물러나라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지역의 주민들이 4년 동안 그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교육감이 장관 아랫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선 학교장들이 교육 정책을 따르는 건 좋습니다만은 너무 교육감 뜻과 무관하게 소신 행정을 한다면 교육감께서는 또 반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신이 정당한 소신이라면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학교를 교장선생에 맡겼으면 자율 책임 경영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 교장선생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반대 입장이 되셔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 장관의 몫을 그대로 따라서 소신 있게 나는 지역에서 하겠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그 분에 대해 그런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하진 않으실 거란 말씀이십니까? 그런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사유로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말씀 마무리하죠. 대한민국 교육의 안정적 발전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오늘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루도 빨리 장관에 대한 탄핵 수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교육감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예, 전라북도 김송환 교육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